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가족, 직장 또는 사회에서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도록 강요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가족이니까 당연히 내가 해야지. 회사 일이 먼저야. 개인적인 건 나중에.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그래야 다들 편해지지 않겠어? 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이런 상황들은 우리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희생의 요구입니다. 우리 사회는 희생을 미덕으로 포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족 안에서, 직장에서 또는 성 역할에 따른 기대 속에서 희생이 강요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내가 좀 더 참으면 다들 편해지겠지라며 스스로를 희생했던 경험이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도 그 무게가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희생은 때로는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연시되거나 한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요구될 때 문제는 시작됩니다. 왜 나만 이렇게 희생해야 할까? 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 질문은 여러분이 느끼는 불합리함과 불편함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가족과 직장에서 또는 사회 전반에서 희생은 우리가 더 나은 관계를 만들고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무조건 강요될 때 우리는 스스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나를 돌보지 못한 채 타인의 기대에 맞추느라 힘든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공감이 되신다면 한번 멈춰 서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희생이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강요된 사회적 분위기 때문인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희생을 멈추고 나를 돌보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은 더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가족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위로이자 힘이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함께 울어주고 기쁠 때 함께 웃어주는 가장 든든한 울타리죠. 하지만 이런 가족이 때로는 개인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가족 중심의 희생 문화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때로는 사랑의 표현이지만 지나치게 강요되거나 당연시될 때 개인의 삶과 행복을 크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사랑의 한 형태라고 배워왔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형제가 서로를 위해 부담을 나누며 배우자가 가정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모습은 이상적인 가족의 전형처럼 여겨지죠. 하지만 이런 희생이 과도할 경우 사랑은 부담으로 변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책임감은 관계의 균형을 깨뜨리게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이 정도로 희생해야 하는 게 정말 당연한 걸까?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가족 중심의 희생 문화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영역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자신의 꿈과 욕구를 뒤로 미루며 모든 것을 헌신합니다. 이는 자녀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 희생이 지나칠 경우 부모 자신은 물론이고 자녀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는 스스로를 돌볼 여유를 잃고 자녀는 부모의 기대와 희생에 대한 무거운 부담을 느끼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부모님이 너를 위해 이렇게까지 희생했는데라는 말을 하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는 본인이 부모로서 자녀에게 같은 생각을 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이런 말들은 부모와 자녀 간이 관계를 사랑보다는 거래처럼 느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희생은 자주 문제로 등장합니다. 한 사람이 경력을 포기하거나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면서 가정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쪽의 희생이 지속되면 그 희생은 점차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관계의 균형은 더 크게 흔들립니다.
배우자 간의 희생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며 한 사람이 불만과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랑은 상호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해야 하지만 희생이 일방적일 경우 관계는 약해지고 서로를 이해하기 어려워집니다. 혹시 여러분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희생이 불균형하게 느껴진 적이 있으신가요? 형제나 친척 사이에서도 희생은 종종 암묵적인 의무로 자리 잡습니다. 특히 장남이나 장녀와 같은 전통적인 가족 역할은 특정 구성원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족 구성원이 다른 가족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친척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모습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희생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개인의 삶을 제한하고 불만을 키울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형제나 친척 관계에서 희생을 강요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가족 중심의 희생 문화는 단순히 개인의 삶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가족 전체의 관계를 약화시키고 불균형한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한 사람에게 희생이 집중될수록 그 사람은 점점 지치고 소진됩니다. 또한 희생이 당연하게 여겨질 때 가족 간의 상호적인 지원은 사라지고 갈등은 점점 더 깊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희생은 심리적인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재정적 책임을 떠맡거나 자신의 목표를 포기하고 가족을 위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장기적으로 개인과 가족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족 중심의 희생 문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족 간의 소통과 상호 존중이 필요합니다. 희생이 사랑의 유일한 표현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자신이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각자의 역할을 공평하게 나누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희생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이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님을 깨닫고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개인의 삶을 넘어 가족 전체의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족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고 계신가요? 그 희생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문화적 관습이나 기대 때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희생을 멈추고 나와 가족 모두를 위한 균형을 찾는 선택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족은 우리 삶의 중요한 일부지만 나 자신도 그 못지않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가족 관계에서 희생 대신 상호적인 존중과 배려를 실천하며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세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시작입니다. 직장은 우리가 경제적 안정과 성취감을 얻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직장은 때로는 개인의 삶에 과도한 희생을 요구하는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조직의 성공을 위해, 팀을 위해라는 명목으로 시작되는 희생 강요는 점차 일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개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서서히 잠식합니다. 직장에서의 희생 강요는 팀워크와 조직의 목표라는 명분 아래 종종 은밀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조금 더 노력하자. 이번 프로젝트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말처럼 개인의 시간과 노력을 조직의 필요에 맞추는 것이 당연시되는 환경에서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팀을 돕는다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지만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희생은 점차 강요로 바뀌게 됩니다. 특히 너만 빠지면 팀이 힘들어진다는 압박감은 개인이 자신의 경계를 설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요인이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말에 설득당해
본인의 시간을 양보했던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희생 강요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가장 흔한 사례는 초과 근무를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입니다. 업무 시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상사나 동료의 눈치를 보며 자리를 떠나지 못하거나 프로젝트 마감일을 앞두고 주말과 밤까지 일을 하게 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또 다른 형태는 퇴근 후에도 업무 연락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메일 한 통만 확인해 주세요. 급한 건데 잠깐 통화 가능할까요? 같은 요구는 개인의 휴식 시간을 잠식하며 업무와 사생활의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이러한 문화가 지속되면 개인은 온전히 쉬는 시간을 갖지 못하고 점점 더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연차 사용에 대한 눈치 보기도 흔히 나타납니다. 팀에 누가 휴가를 쓰는 사람이 있으면 업무가 힘들어진다는 논리로 휴가를 자제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휴가를 사용하려고 할 때마다 상사의 승인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게 만드는 환경은 직원들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가중시킵니다. 직장에서의 희생 강요는 단순히 시간을 빼앗는 것을 넘어 개인의 건강, 관계, 그리고 자아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과도한 업무는 스트레스와 번아웃을 유발하며 이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크게 위협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과의 시간, 개인적인 성장, 여가와 휴식 등 중요한 삶의 영역들이 직장 업무에 밀려나게 됩니다. 이는 개인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관계와 건강, 심지어 자신의 정체성까지 희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도 혹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며 억지로 업무를 이어갔던 적이 있나요? 희생 강요는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단기적으로는 직원들의 성과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조직이 생산성과 창의성을 저해하게 됩니다. 직원들이 번아웃 상태에 빠지거나 퇴사율이 높아지면 조직의 안정성도 함께 흔들리게 됩니다. 직원들은 자신이 희생을 강요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때 조직에 대한 신뢰와 애착을 잃게 됩니다. 이는 결국 조직 문화와 분위기를 악화시키고 회사의 전반적인 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희생 강요를 줄이고 건강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조직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키우고 자신의 건강과 삶의 균형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쉬는 시간에는 업무 연락을 차단하고 정해진 업무 시간 외에는 스스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조직 차원에서는 직원들에게 과도한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초과 근무를 줄이고 연차 사용을 장려하며 직원들이 자신이 삶과 업무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상사나 동료 역시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직장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공간이지만 결코 우리의 삶 전체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조직은 직원들이 건강과 행복을 고려해야 하며 직원들은 자신의 삶과 업무의 경계를 설정할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직장에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요구받고 있나요? 그 희생이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조직의 문화로 당연시되고 있는 것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희생을 줄이고 건강한 삶과 직장을 만들기 위한 작은 변화는 지금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직장은 우리의 목표와 삶이 일부분일 뿐입니다. 희생이 아닌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더 나은 직장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성별에 따라 특정한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성은 강인하고 책임감을 가지며 생계를 책임지는 존재로, 여성은 헌신적이고 배려하며 가정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전통적 성 역할은 역사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형성된 것이지만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강력하게 작용하며 개인의 선택과 삶을 제한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 분담은 단순히 생활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개인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전통적 성 역할이 기대하는 책임과 의무는 사랑과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지만 그 이면에는 한쪽 성별의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자율성을 침해하는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전통적 성 역할 속에서 여성은 가정의 중심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결혼 이후에는 가사와 육아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자신의 개인적인 욕구와 커리어를 포기하며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당연시됩니다. 좋은 아내, 좋은 엄마라는 이상적인 이미지가 강조되며 여성들은 종종 스스로를 돌볼 시간을 잃고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엄마니까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이러한 말들은 여성이 자신의 삶에서 다른 선택을 하거나 경계를 설정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러한 희생은 단순히 개인의 삶을 제한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성들이 자신의 커리어를 포기하거나 자아 실현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상황은 사회 전반의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여성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삶의 방향성을 잃었다는 허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편 전통적 성 역할은 남성에게도 상당한 부담을 지웁니다. 남성은 가장의 역할을 강조받으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강인한 모습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습니다. 남자는 울면 안 된다, 강해야 한다와 같은 말들은 남성이 자신이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게 하고 정서적으로 고립되도록 만듭니다. 남성들에게 경제적 책임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개인의 건강과 행복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가족을 위해 이 정도는 참아야지, 남자는 말없이 희생하는 거야 라는 말을 들으며 자신이 고충을 표현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한 전통적 성 역할 속에서 남성의 역할은 가족과의 정서적 관계에서도 영향을 미칩니다. 남성들은 생계의 부담으로 인해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제한되고 자녀와의 유대감 형성이나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거리감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전통적 성 역할은 단순히 개인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 가족과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정 성별에게 특정 역할을 전담하게 만드는 구조는 가족 내 불균형을 초래하며 관계의 건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사와 육아를 여성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경제적 책임을 남성에게 집중시키는 전통적 역할 분담은 서로의 노력을 당연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 구성원 간의 이해와 존중을 약화시키고 갈등과 불만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직장에서도 전통적 성 역할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성은 가사와 육아의 책임으로 인해 경력 단절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으며 남성은 경제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과도하게 일하며 정서적, 신체적 소진을 겪게 됩니다. 이는 사회 전반에서 성별 간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개인과 조직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전통적 성 역할과 희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사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성 역할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역할을 유연하게 나누고 서로의 노력을 인정하며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가사와 육아, 경제적 책임을 균등하게 나누는 작은 변화가 가족 관계를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해체하는 교육과 캠페인이 필요합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가 자신이 삶에서 원하는 방향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할 때 이를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전통적 성 역할의 압박을 느끼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역할이 정말 자신에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 기대에 따른 것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희생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때 우리는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전통적 성 역할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삶을 선택하는 자유를 누리세요. 그 선택이 여러분과 주변 사람들 모두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전통적 성 역할을 넘어서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사회 전체를 더 풍요롭고 조화로운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희생을 미덕으로 여겨왔습니다. 개인이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가족, 조직,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은 칭찬받고 존경받을 만한 행동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는 개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기며 자칫하면 자신의 삶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모두가 편해질 거야. 이런 말 한마디는 겉으로는 조화와 협력을 강조하는 듯 보이지만 실은 개인의 필요를 무시하고 타인의 요구를 우선시하도록 만드는 압박일 때가 많습니다. 희생이란 본래 자신의 일부를 나눔으로써 타인과 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동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헌신하거나 동료를 돕기 위해 개인적인 시간을 양보하는 모습은 공동체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희생이 자발적이지 않고 강요되거나 당연시되는 문화로 굳어질 때 그 본질은 왜곡됩니다. 희생을 미덕으로 포장한 사회적 메시지는 종종 개인의 정당한 요구를 이기적이라고 판단하게 만듭니다. 희생은 모두를 위한 것이다라는 논리는 개인의 욕구를 억압하고 무리한 요구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내가 조금만 더 희생하면 모두가 편해질 거야 라는 말을 들으며 스스로를 포기했던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개인은 자신의 경계를 설정하거나 자신의 필요를 주장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결국 희생은 더 이상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의무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희생은 일시적으로는 관계를 안정시키고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희생은 개인과 공동체를 위해 필요한 덕목일 수 있지만 그것이 강요되거나 당연시될 때 문제는 시작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희생을 요구받고 있나요? 그 희생이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사회적 기대에 따른 것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희생이 아닌 존중을 기반으로 한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서로의 경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희생에서 벗어나 자신을 존중하며 살아갈 때 개인과 사회 모두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자신의 삶에서 불필요한 희생을 줄이고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집단주의는 개인보다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문화적 특성으로 오랜 시간 동안 사회적 결속과 안정의 중요한 기둥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가족, 직장, 지역사회 등 다양한 집단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돕고 협력하며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집단주의적 사고는 종종 개인의 희생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흐르며 자율성과 행복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모두가 좋아질 거야. 이런 말은 집단주의 문화가 개인에게 강요하는 희생의 무게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집단주의 문화는 개인보다 집단 전체의 이익을 우선시합니다. 이는 개인이 속한 공동체의 안정과 성장을 위해 자신의 필요를 양보해야 한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합니다. 가족, 직장, 지역사회 등 다양한 집단에서 개인은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집단의 요구를 충족시키려는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희생은 단기적으로는 공동체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유대감을 강화하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희생이 강요되거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때 개인의 삶과 권리는 점차 침해받게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너 하나쯤 희생하면 다들 편해지잖아 라는 말에 설득당해 자신을 희생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집단주의 문화에서 희생은 가정, 직장, 지역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강조됩니다. 각 영역에서 희생은 종종 사랑과 헌신 또는 책임감의 한 형태로 받아들여집니다. 집단주의 문화에서 가족은 가장 중요한 단위로 여겨집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자신의 꿈과 시간을 포기하거나 형제 자매가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것은 흔한 일로 여겨집니다. 특히 부모는 자녀의 성공을 위해 자신을 돌볼 여유조차 없이 모든 것을 헌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희생이 반복되면 부모는 자신을 잃고 자녀는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를 학습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가족을 위해 자신의 욕구를 포기했던 순간이 떠오르시나요? 직장에서도 집단주의적 사고는 강하게 작용합니다. 팀의 성공과 조직의 목표를 위해 개인이 시간을 희생하거나 과중한 업무를 떠맡는 상황은 너무나 흔합니다. 이 프로젝트만 끝나면 괜찮아질 거야. 팀워크를 위해 한 번만 더 힘내자라는 말은 초과 근무와 과중한 책임을 당연시하는 구실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희생은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번아웃과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역사회와 공동체에서도 개인의 희생은 자주 요구됩니다. 지역 행사나 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면 공동체에서 소외될 것 같은 압박을 느끼거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는 분위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지역사회의 요구를 거부하면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은 개인을 불편한 선택으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집단주의 문화는 단기적으로는 공동체의 이익을 증대시키고 결속력을 강화하는 듯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개인과 공동체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집단주의적 사고 속에서 개인은 종종 자신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자신의 욕구와 목표를 억누르다 보면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알지 못하게 됩니다. 희생은 종종 특정 개인에게 과도하게 집중됩니다. 가정에서는 한쪽 배우자가 모든 가사와 육아를 떠맡거나 직장에서는 몇몇 직원에게 과도한 업무가 배분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 불균형은 불만과 갈등을 유발하며 장기적으로는 집단이 결속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집단주의 문화는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작용한다면 그 문화는 반드시 재평가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집단의 요구로 인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고 계신가요? 그 희생이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문화적 관습에 따른 것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희생이 아닌 협력과 존중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은 개인과 공동체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자신의 삶에서 불필요한 희생을 줄이고 건강한 관계와 균형을 만들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과 주변 사람들 모두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가족, 직장, 전통적인 성 역할, 그리고 집단주의 문화 속에서 희생을 미덕으로 여겨왔습니다.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직장인으로서 또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당연시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희생이 과도하게 요구될 때 우리는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스스로를 희생하며 이게 정말 필요한 걸까? 라고 의문을 가져본 적 있으신가요? 희생이 계속되면 우리는 점차 자신의 정체성과 자율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를 돌보는 시간은 줄어들고 가족과의 관계, 직장 내 역할, 그리고 공동체와의 유대는 점점 더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 결과 갈등과 불만은 쌓이고 건강과 행복은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이제는 희생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돌보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존중하며 나만의 경계를 설정하세요.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희생을 줄이고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관계를 만들어 간다면 우리는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소중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이 영상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지지와 관심이 더 나은 콘텐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균형 잡힌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